자, 시사직 배송, PD 추천 배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PD 추천 배송 주제는 18세 이상 국민 다 적용되는 핫한 이슈예요. 뭘까요? 네. 코로나 백신. 근데 이제 18세 이상이면 지금 네. 코로나 백신은 60세에서 74세까지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지면서 성인이라면 다 이제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최근에는 또 그 얀센이 얀센 들어와서 백신. 예, 30대 남성분들 아주 관심이 폭주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관심 있는 분 참 많더라고요. 언제 맞는지서부터 어떤 백신을 맞지? 맞고 나면 괜찮을까? 후유증은 뭐가 있을지? 백신에 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PD 추천 배송에서 김무성 PD가 백신에 관련한 궁금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 1,000만 명.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자녀 백신 사전 예약 방법부터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까지 백신에 대한 궁금증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 초기에 비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 놈들도 다 괜찮은데 그게 뭐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 아이고 정말로 좋으라고 다 맞는데 뭐라고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가을에 독감 예방 주사 맞았잖아요. 그런 식이다 그 말이고 아무렇지나 않다고 그러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크게 세 기관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접종 대상자도 다릅니다. 크게는 보건소 내소 접종, 그다음에 접종센터, 그리고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총 3군데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보건소 내소 접종은 이제 군, 경찰, 소방, 이제 이런 사회 필수 인력들이 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저희 광산구 접종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주간 보호시설이라고 이제 그 시설 입소자들, 그다음에 종사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은 60세부터 74세까지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8, 259, 260, 261번 들어가실게요. 백신 접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먼저 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담사와 함께 문진표를 작성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습니다. 이때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허리 아픈 약이시네? 허리 아픈 약? 혈압약은 이거 하나만 드시는 거예요? 3일간 조심하세요. 집에 가셔서 주사 맞은 자리가 많이 붓고 아프시면 얼음 찜질하세요. 얼음 찜질을 해? 네, 그러면 잘 깔아앉아요.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몸살 감기 증상이에요. 집에서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 챙겨놨다가 아프실 때마다 하나씩 드세요. 예진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는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서 30분가량 머물면서 상태를 관찰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뭐 트레이 보게 걷다가고 그러니까 푹 드시고 한참 있더라고 약을. 그리고 나 몸이 저러고 맞으면 아파서 전혀 했더니 그걸 안 하네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넉 달째. 그렇다면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18세 미만 아직은 저희들이 안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외하고는 9월 말 11월까지 논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약품 수급하는 거랑 그러면 어떤 백신을 누구에게 맞출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정해야 되니까 한 달 전쯤에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6월 달에는 지금 7월분에 대해서만 50대하고 고3 선생님들부 이렇게 놓는 걸로 됐고요. 그 이후 구체적 일정은 또
8월분은 한 7월쯤 초에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부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30세 미만 군장병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30세 이상의 일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합니다. 오는 15일부터는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7월부터 50세 이상의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접종도 이루어지는데 시기는 7월 기말고사 이후에 시작해서 8월 말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3분기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접종 대상은 만 30세부터 59세 미만의 일반 시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대의 일반 직장인이다. 네. 추정하자면 저희가 한 8월, 9월 거기는 넘어가지 않을까. 30대 일반 직장인. 거기가 아마 가장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9월은 돼야 된다. 네네. 그런데 접종 후순위였던 30대 이상의 남성은 미국이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제공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전 예약을 시작했던 지난 1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18시간 만에 예약이 마감됐는데요.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대들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20대들도 화이자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접종했었을 때 이상 반응 현상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응도 더 이상 반응이 더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이자로 확장을 하는데 이제 하반기에 거의 이제 뒤쪽에서 더 10월, 가깝겠죠. 11월 정도 되면 네네, 뒤쪽에서 가까울 것 같아요. 외부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사전 예약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예약자가 오지 않을 경우 이곳에서 잔여 백신, 즉 노쇼 백신이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은 지금 진로 형편상 120분 하루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일이 진행이 됐는데 노쇼가 한 분? 네, 그렇습니다. 노쇼가 상당히 적네요. 글쎄요, 환자분들이 현재는 좀 맞으시려고 하는 열의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약자의 실제 접종률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 온라인상에서는 잔여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총 잔여 백신 양에.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전화 접수가 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잔여 백신 앱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전화 주문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앱에다 올릴 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아무래도 총 백신 수급량이 많아지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당길 수도 있다. 그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어제부터는 30대 이상, 그러니까 예비군, 민방위, 군 관련 종사자들이 얀센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영상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티나는데 빠르면 한 8월쯤에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운이 좋게도 전화로 노쇼 백신 예약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맞았습니다. 좋겠다. 잘하셨어요. 저도 좀 빨리 맞고 싶은데 저는 좀 놓쳐버렸나 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잔여 백신 예약 걸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는 59세까지는 전화 예약이 안 되고요. 온라인 네이버하고 카카오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은 전화 예약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네이버에나 카카오에 보면 네이버에 잔여 백신 치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병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예약을 걸어두시면 되고 카카오도 비슷한데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샵 클릭해서 지역 설정한 다음에 병원이 뜨게 되면 예약을 5군데 정도 더 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쇼 백신이 뜨면
되는데 이게 요즘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자녀 백신 구하기가 사실 로또 되는 만큼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앱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전화로 좀 했던 사람들은 좀 됐고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계속 쳐다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은 부분을 저희가 자녀 백신이라고 했는데 7월부터는 이 백신 수급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자녀 백신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맞고 나서도 궁금한 게 참 많은 게 백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믿고 맞기도 하지만 백신 종류가 4종류가 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맞으면 괜찮을지, 맞고 나서 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어느 정도나 될까? 취재진은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사흘은 무지근합니다. 그래도 괜찮하더만. 그 후로 뭐 두통이 있거나 뭐 없어요. 속이 메스꺼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1차고 2차고 맞은지 안 맞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어. 질체포는 좀 아픈 기가 있대요. 좀 한 이틀 만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랬는데 두 번 차는 아무 이상도 없대요. 우리 아파트에 25명인데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딱 한 명. 그분이 한 87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 하나가 좀 어지러운 것이 한 일주일 갔어요.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3월 고령의 환자들부터 근무자들까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다는 요양원. 이곳 근무자들은 연령대별로 이상 반응 발생 여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증상의 강도 또한 달랐다고 말합니다. 증상은 별로 없었는데 며칠 기간 나눠서 아픈 듯한 느낌. 저도 저녁에 잘 때 열난 거 빼고는 없어가지고 그것도 빼고는. 사실 저는 1차 때도 긴장은 했는데 긴장한 것에 비해서 전혀 후유증은 없었어요. 그날 저 정시적으로 다 근무했고요. 1차 때 이제 맞고 나서 직후는 약간 속 울렁거림이나 두통이 있었고요. 이제 저녁 넘어갈 때쯤 저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 살짝 왔고. 확실히 20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연락도 많이 왔고 열도도 많이 났었고 또 저희 과장님 같은 경우 50대시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대 또 90대에 계시는데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이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백신의 제조 방식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개발 방식에 따라서 바이러스 벡터라는 기존의 방식과 mRNA라는 새로운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처음 시도한 개발 방식으로 제조한 건데요. 얀센을 제외한 3가지 백신은 한 달 내지 석 달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상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화이자와 모더나는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백신 다 해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전신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전신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거냐? 결국은 외부 항원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얼마나 격렬하게 나오느냐, 이것은 이 연령에 따라 다르거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면역 반응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은 별 전신 증상 없이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이 나거나 몸살이 있거나 이런 이제 감기 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되는 겁니다. 예방 효과도 백신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70-80%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시도된 mRNA 방식의 화이자 백신은 95%, 모더나 백신은 94.1%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 대한 것은 mRNA 백신 효과가 훨씬 더 높기는 하죠. 근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 관점에서는 mRNA 백신이 5배 또는 2.5배 정도 나올 위험도는 더 높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예방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에서 드물게 동반되는 혈전증. 지난달 31일 국내에서도 30대 남성에게서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는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혈전증은 국가나 인종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느냐가 결국 이제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이제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들이 초기에 이루어졌고요. 영국에서는 2천만 명 이상 접종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영국하고 유럽 보고에 의하면은 대략 100만 명당 8명에서 10명 정도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유럽 상황하고 또 우리나라 상황은 좀 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를 수 있는 이유가 혈전증, 일반적인 혈전증이 유럽계인들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발생 안 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지금 한 300만 명, 지금 한 400만 명 넘게 접종하고 있는데 300만 명 정도까지 접종했을 때 한 명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유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확률하고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이하로 지금 더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반응에 의한 위험이 백신별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의 특성이 다른 만큼 어느 백신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종 초기에는 화이자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3주가 지나면 효과는 동일해집니다. 길게 보면 백신별 차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방접종을 안 맞았다고 하면은 마스크는 절대 못 벗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80세 이상에서는 무조건 5명 중 1명이 죽습니다. 60대, 아니 70대에서는 대략 10명 중에 1명이 죽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변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전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은 빨리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가 좋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명료하네요. 다행히도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차 접종도 지금 현재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550만 회분이 들어오는데 네. 접종 대상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럼 50회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이자 1차 접종하신 분에게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놓는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안전성이 검토된다고 하면 빠르게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도 좀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성인들 접종은 다각도로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백신 접종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12세에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원하면 네. 접종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네.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한참 지금 임상 실험을 하던 중이라고 해요. 네. 조만간 아마 좋은 소식 기대해 볼 만한 것 오.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 높여서 안심하고 좀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하직 배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안전 문제가 아무래도 오늘 아유, 첫 그럼요. 저희 주제였잖아요. 네. 안전 사회를 위한 문화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이걸 위한 제도적 정비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또 이 제도는 또 사람이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 문화를 위한 노력을 다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우리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기 위해서 국가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안전한 사회 조금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도 그렇고 이번에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국가의 존재 이유 그리고 공동체가 뭘 해야 하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착한 배송에서는 태극기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20년 넘게 되새기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순천에 사시는 태극기 할아버지 이인수 씨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배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하시 새로운 안방까지 직접 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